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유문학원의 사무총장을 몇 대 걸쳐 하시고 지금은 회장 바로 밑에 특임 부회장을 하고 있는 우리 주천순 특임 부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 제가 옛날에 노래교실을 다녔는데 노래교실에 우리 허정아 우리 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디 가셔버렸어? 방금까지 있었는데 우리 김영광 호남 4.19 문화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진 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하는 이 건물이 4.19 혁명기념관입니다. 되게 이제 저도 여기를 많이 지나다니 봤는데 사실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 4.19 혁명기념관이 있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호남 4.19 혁명 단체 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4.19 통일의병대 의병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김영용 총연합 회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 오시석 처장께서 소개하듯이 4.19 혁명 기념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먼저 하렵니다.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9 혁명의 시작점이 바로 광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이야기를 제 멘트에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4.19 혁명은 3.15 부정선 선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이 범저항운동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이렇게 4.19를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4.19의 시온이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수열 교수님 참 학장님이 이 자리를 어렵게 해줬습니다만은 이 오수열 교수님께서 호남 4.19에 대한 하나의 이 당위성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외쳐온 분입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 호남 4.19가 현재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하는데 이 방향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훈 선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부 회원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부터 전화가 오기를 뭐냐 여기 보훈 선진화하고 살고 뭔 관계냐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했냐? 지금 우리 김성대 회장이 참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내가 옆에서 봤는데 참 저렇게 이 추진력과 자기 모든 희생을 바쳐가면서 어찌 보면 보훈 선진화를 우리 성대 회장이 어찌 보면 이 중심에 서서 해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호남 4.19가 현재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듯이 제한군인회가 지금 국가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보훈단체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국가보훈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김성대 회장이 가진 오해를 받고 가진 그런 그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것이 또 이걸 원래 이걸 준비가 지금 타이틀이 아닙니까? 선진화 보훈단체 선진화 국민연대를 본인이 제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강주의 오늘 이 자리가 조촐한 자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이 제대로 돼야만이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또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다면 오늘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해서 이 자리를
많이 아십니다.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이 행사가 저도 처음에는 우리 김선 대장 개인적으로 다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사람 다 있지요.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김성 대장도 지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저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김성 대장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은 며칠 안 됩니다만은 왜 접속스럽게 했느냐. 김성 대장이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걸 기어코 보훈 선진화만큼은 이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 타이밍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지금 김성대 회장이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걸로 다 아는데 이재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보훈선지라 이 대회를 하려는데 이재명 민주당하고 뭡니까 국민의힘 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요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여하겠다. 또 민주당 쪽에서 참여하겠다. 해서 오늘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 해독해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당을 대표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타부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지지 설명을 해주라. 그래서 김성 대장이 단호하게 이 선지라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한테 우리 메시지를 주기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 지지를 못하겠다. 그걸 내가 직접 내가 봤어요. 중앙당에서 상당히 방금 정청래 이야기까지 나오면 정청래 씨가 여기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전남 광주에 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이 보훈 선지라 오늘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한 몇 개월 전부터 대단히 국회에 다니면서 세상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 보훈 정책을 다루는 전담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무위원회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행안부에다가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보훈 선지화 정책 이 파트를 기획국 국회 기구로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여야를 초월해서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공감을 지금 얻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향의 하나가 최근에 광주 3.15 지금 여기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광주 3.15 지역에 지금 현재 관계 한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놓고 광주 3.15 의회에 참 선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혁명이 있는 겁니다. 광주 3.15가 없으면요 사회혁명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남 4.19와 4.19의 역사를 바로 잡아서 민족 통일을 하자는 것이 이 단체의 하나의 설립 하나의 취지입니다. 4.19 그러면 통일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4.19 혁명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일종의 그 타도와 아울러서 민족 통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국민들은 4.19의 당사자들만 해도 세월이 65년 흐르다 보니까 4.19하고 통일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느냐. 우리는 민주주의 아니냐. 사람들이 그걸 왜 제가 보느냐. 호남 4.19가 4.19 제2통일운동을 기치를 들고 지금 현재 3천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본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어차피 기한 시간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서로 오시면 왜 이 대회가 있었고 왜 이 대회가 앞으로 우리 국가에 왜 필요하겠냐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제가 좀 이야기를 끄집어 나가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요 지금 재향군인의 애가 지금 현재 김성대 회장 아닙니까? 저는 이제 4.19 쪽이고 4.19는요 4.19는 국가 유공자들은 원칙 국가 유공자 단체에 나와야 됩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에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또 4.19에서 그쪽 측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마침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하고 뭘 하겠냐. 여기하고 우리 국가유공단체는 보건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막연하고 아주 정말로 아주 무슨 안일적인 저한테 아침에 그런 저하고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오셨으니까 오늘 이 대회가 간단한 문건이 간단히 냈습니다만은 이걸 읽어보시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지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민주화라는 과정을 해서 우리 남한의 우리 하나의 국가의 일종의 남한의 정체성이고 북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주체사상이 우리가 뭡니까? 독립운동 아닙니까? 우리도 독립운동이 그렇게 헌법적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과 이 뭡니까 민주화 운동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정치색이 되고 저기는 독립운동을 하나의 주체사상으로 삼고 선군 정치를 갖다가 아트하려면 어찌 보면 의병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이 여기 전문가들 계시고 제가 이것은 많은 시간도 이어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여기 우리 남한은 역시 우리는 현재는 반공이 항상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4.19 통일운동은 바로 그것이 반공이라는 틀에 의해서 속에서 민족통일운동이라서 당시에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잔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4.19 통일운동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말씀을 내가 두서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특히 오늘 4.19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광주는 4.19 혁명이요 연합국의 시민의 전국 유일하게 거기에 대표선을 지닌 우리 김희창 회장님이 아까 인사를 빨리 갖고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김사장입니다. 우리 최기동 우리 4.19 호남 4.19의 좀 학술이사입니다만은 교장 선생님 지내셨고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또 호남 4.19의 이사로 계시는 이우일성 우리 이사님도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교장선생 오래 지내셨고 전남대학에서 이 학생과의 연구사도 하고 합니다만 그다음 우리 정병춘 박사님 와 계시면요. 정병춘 박사님은 우리나라 고구마를 세계 알리는 아주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4.19의 전라남도의 총 책임자시고 해서 4.19 때 목포에서 제일 좀 앞장을 쓰신 우리 최형주 회장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실 것 같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아까 임찬 교수님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해외동포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4.19 서명운동을 해외동포청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지금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통일부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다 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 있으면 해외에서 많이 세면에서 올라옵니다만은 바로 이 해외동포청을 참 만들기까지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할을 하신 우리 임찬 교수님 참 훌륭하신 것도 같이 잘 해주셨구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이 4.19가 우리도 제도권에 못 들어있다는 거, 재앙문제에도 제도권에 못 들어있다는 거. 그런데 왜 이 홍경배도 저하고 지금 김성대 회장하고 저하고 지금 만난 겁니다. 저도 어차피 제도권을 위해서 부단히 저도 해야 되고 김성대 회장이 그런 뜻을 가지고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김성대 회장이 가는 길에 정말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사를 해주신 김영용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 선진화 국민연대 김성대 중개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수정 과정이나 보건정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소개가 빠진 몇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수 고향 후배가 모시고 김춘선 노무현재단 공동대표이시고 부동산 환경협회 의장님 김춘선 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해수 고향 후배인데 손학규 씨 이 강주 전남 세금장을 맡았는데 손학규 씨가 요즘에 저리 가버려서 이해수 지금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순영 북구 의원도 2번이나 하시고 제 제이씨 후배입니다. 강주 제이씨 여자 제이씨하고 로타리 또 창립 회장이고 지금은 통신사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순영 사무처장입니다. 또 빠지신 분 있으면 쪽방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에 열악한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친일한 사람은 3대가 잘 되고 잘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망하고 어렵고 지금도 계속 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룡 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재앙군인회를 관리하는 정부 행정기구가 보훈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한 위대한 민족에서 4.19와 5.18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재앙군인회가 보훈가족에서 빠져버렸냐? 제가 봤을 때 재앙군인회가 6.25 때 52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이제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고 하면 정치인들이 이것을 세계의 어느 나라 모든 보훈 정책을 공부하고 배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은발의 어린들 식으로 그때 하나씩 해서 무공수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차근차근 해갖고 상위공정 예우에 관한 5.18 6.25 참전 원래 하다 보니까 기본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한 독립단체가 지금 현재 10개입니다. 일단 광복회, 상위공경회, 그 다음에 무공수자, 6.25 참전 올람 참전, 그 다음에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특수임무 국가공작하고 있는 그기하고 4.19, 5.18 돼 있는데 재앙군인회가 세계에서 빠져본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0가족이 여기에도 호남 의병도 당연히 넣어야 한다.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들은 미국 다음으로 제대군인이 12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안보 보훈의 자산, 국방의 자산이 있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면서도 한 가족이지 못하고 이상 가족이 돼 있어서 아까 전에 김영룡 회장님께서 보훈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냐 아주 무식한 소리. 4.19는 뭐냐?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국가에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야 보훈단체인 것이 보훈 가족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참전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분들이 대가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에 상응한 예산과 정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보훈이고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그 일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여야 간에 보훈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다행히 저기에 계신 우리 박정수 제독이 5.17 때 우리 임성록 고문하고 제가 우연처럼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저분들을. 그래갖고 저 이야기를 듣더니 군인 출신 제독이 아주 1시간 만에 감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형님으로 모시란다 이거예요. 보통 안 그러거든요. 제독들이 장군이나 해갖고 목에다 힘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누가 그러죠. 그래갖고 저분이 이제 하고 또 한 팀에 있고 저보다 이재명 가까우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나온 사람 4명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제가 기사화해가지고 브레이크 뉴스에다가 김영영 회장을 서울에다 텄습니다. 감히 이재명이야 지금 대통령 다 됐어요. 웃어와서 말을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양분아 그렇게 도와주고 했고 박지원 씨는 20년 그 다음에 이계호, 서상석이, 신정훈 교육을 제가 다 시켜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메시지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잘라졌으니까 보시오. 보고 다 봤시오. 내가 강기정 시장까지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그분이 얼마나 보내기가 3일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 저도 보험가족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아 도와주죠. 그런데 도와야 할 분은 그분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 박정수 제동님하고 아까 전에 항해인권 그 대장 사실 대장이 높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백군기 지금 별 4개짜리 온당한 놈을 제껴놓고 했는데 세상에 오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가 함께 내가 뒤지게 보이라 정말로.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와도 그렇게까지 뭐라고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자기 아니면 백군기 저 대장이나 10명 있어요. 그분들이 옥거인데 자기를 했는데 오다가 말해버려요. 그래서 했더니 어쨌든 박정수 제독이 저분이 실무자니까 전부 듣고 간 것을 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박지원 씨, 정청래, 양분 어머니께 또 호칭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훈단체끼리 가족인지 모르고 4.19에서도 3개, 4개로 갈라져 있고 5.18도 3개, 4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보훈단체는 전부 윤석열이가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갖고 딱 입에다 물려갖고 지금 윤석열이가 아웃이 돼도 가만히 있다가 감옥에 가갖고 모든 일을 때가 기다리는 그것보다 무익이 아니죠. 보훈 내가 이종찬 씨 부역자입니다. 제가 그분을 김영삼 대통령과 불복할 때 내가 이석행이하고 친동생인 줄에서 영암으로 1박 2일 장관을 300인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작년에 윤석열이는 확실하게 앞으로 제가 고발할 것입니다. 변무 비리자입니다. 공무원 임명 신체 검사를 할 때 왼쪽문화 오른쪽 시력 차이가 0.7이라 했고 물체가 둘로 보여가 부동치로 면제를 받아요. 그래 버렸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가 되려면 이거 눈이 또 좋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0.2, 0.4 점사.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에요. 나 문재인이. 검찰총장을 하는데 또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올렸어. 그렇게 눈이 나빠져갖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눈이 또 나빠져야죠. 세브란스 안과병원에 가갖고 또 이놈이 0.8이라고 조작을 해. 그것을 최강욱이가 막 땅을 치고 지금 이야기하고 봐세요. 요거는 병역법에 하나 걸리거나 공무원 임명도에 걸려. 제한국민의 중앙에 나쁜 놈들이에요. 옛날 이상을 회장님과 해도 초청을 해서 병역을 다 검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 안보, 국방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잘한 사람에게 박수초를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박세직이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폐로 들어갔는데 자살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6,700억을 결손 장본 조남풍이 사채를 얻어갖고 선거 몇십억을 얻어갖고 그놈 빼쳐먹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톤을 낮추라가네요. 낮출게요. 이것이 그래서 아침에 강주 전남 지금 회장을 제가 되는데 일주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상태 이분이 미국의 제한국민을 했는데 7,100만 명을 지휘하는 회장이 대국이 뭔지 아십니까? 병장.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적인 시스템을 하는데 최초의 비장군 3사 대위 출신이 민주화는 안 하고 윤석열만 쳐다보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윤석열이 그 전쟁을 유도해서 하는 평화 통일을 지원하는 이렇다면 지지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전쟁을 유도해가고 계엄령을 내리라 할 때 지지성명을 낸 사람이 박정원 대령이 그 어려움을 하고 이번에 박정원 대령이 할 때 청문인들을 한 번이라도 성명서를 내야 돼. 그것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데 우리 나경수 회장이 그 눈치를 보고 아침에 50명을 단톡방에 넣으면 자꾸 도망을 가. 또 끄집어다나.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정수 회장 판단을 잘해. 며칠 있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이상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잘해. 그러니까 역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어려운 판에 이런 행사를 해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하고 총선 때하고 지자체 이게 딱 물이 들어올 때 이것도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보면요 모른 채 해버려요. 큰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오늘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상 고백이 되는 것은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은 미국은 우리같이로 부총리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군성이 국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커버려요. 그리고 직원만 해서 23만 명인데 우리나라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이에요. 대만이 몇 명인지 아니면 14,000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 예산은 대만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도 올려주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집이 없어갖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 정부에다 한시적으로 보훈 특별위를 만들어서 이 예산 수혜 대상자 조직 제도에 대해서 전부 논의를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달라. 이것이 제가 무례한 요구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우리는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으로 최대군이 1,200만 명이고 우리가 전쟁을 역사적으로 931차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요. 제가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50만 강군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훌륭하신 말씀을 했어요. 군인들한테 가서 터뜨려. 나는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게 내가 만드는 게 임무다. 그것은 뭐냐? 군인이 함부로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강군이 없으면 내가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라든가 대외외교 정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제가 전술도 쓰고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렇다면은 보훈관이고 안보관이고 국방관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선 여기 박정수 제동님 들으세요. 우선 당장 세 가지만 내일 대통령 사당 토론회 하는데 보훈이라는 것은 빠져버렸어. 여기 어디에 껴있냐? 내일 정치에 껴있어. 제가 정치학 박사를 오수리 학장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거기에 보훈이 껴있어. 보훈 정책이.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 할 때 자 보세요. 4명이 군대 안 갔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 군대 갔다 오면 장교하고 장군한 사람은 그 속을 못 닦게요. 사명으로 가갖고 내 친구가 이런 걸 올렸더니 뭐라고 단톡방에다 다 앉았어요. 내가 키가 1cm가 부족해갖고 달랑달랑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갖고 36개월을 해갖고 내 청춘을 돌려달라겠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면은 과거에 36개월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러면 1억 원 이상을 국가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요즘에 18개월이잖아요. 뭐 제대군인 가산죄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양성평등죄 안 되고 그게 혜택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폐기하고 현역 봉급 올려준 거 이것도 윤석열이가 군인이 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제대하면은 바로 예비군이 되고 재향군이 되고 재향군이네. 빚진금부터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국가가 이렇다면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빚을 진 것을 갚는다는 것이 보훈의 뜻이에요. 그것이 보훈의 뜻이에요. 빚 먼저 갚고 해야죠. 그래서 보훈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돈 없은 게 보훈은 제껴놓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80년이 돼갖고 오늘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저는 그랬어요. 천군만마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군인 출신이면 거기가 뭐 있어요. 장군 출신, 뭐 하사관 출신, 연관 출신, 병장 출신. 운동하는 법이 조금은 틀려야죠. 뭐냐 이런 것을 받아들여갖고 우리는 제대군인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아는데요.
이종찬 씨만 화려하고 몇 사람만 이런 도회자가 이제 가서 보면 중학교도 못 났어요. 박지원 씨하고 친구인데 오촌 백부님은 서중 사법무약고 수재라고 말 들었는데 성진의 사건으로 감옥 2년 살고 하는 동안에 가족이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양공주까지 했어요. 그분들은 일어설 수 없어요. 이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그때는 정말 후회를 했는데 15사단 장교 유배지라고 하는 백마부대 오른쪽에 다대포 통문장을 피해능선 저격능선에서 6.25 때 7만 명이 피해간에 죽었고 제가 우리 오소열 교수님한테 확실히 배웠는데 전사자 말고 실종자가 지금 13만 명에서 17,000명을 유고를 수습했는데 지금 11만 3천 명이 뼈도 수습을 못하고 뼈를 수습해야 이렇다면 전사자로 처리가 돼야 해요. 그 사람들 돈 7,000원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비무장지대에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 계신데 저는 그래요. 세월호에서 저도 거기 가서 그 안타까워서 흥사단 합창단으로 했는데 세월호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11만 3천 명이 지금 뼈도 못 잡고 누워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국가가 왜 예민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왜 현역들이 죽을 똥 살 똥 사지 않을까? 적지에 가서 죽으면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000명이 희생을 해도 기어이 찾아온다는 이것 때문에 국가를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비무장지대가 11만 3천 명이 하늘만 쳐다보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겠습니까? 사랑했던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뼈라도 수습해서 이제 그분들이 전쟁이 좋아서 전쟁했을까요? 왜 미국하고 일본은 전쟁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지? 전쟁하려면 저 나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하면 왜 한국에서요? 또 러일 전쟁하면 또 한국에서요. 하기 때문에 힘이 강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 대가를 바라고는 안 했지만 그것을 안 해줘 버리니까 보훈문화원에서 젊은이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했더니 국가가 어려울 때 총 들고 나가서 싸우려냐 옛날에는 60% 했는데 지금은 60%가 나는 안 나갈란다. 제가 다니는 헬스에 떡대가 좋은 놈이 어이 자네 군대 갔어 가지고 회장님 10대 임대 파열로 안 갔습니다. 이놈이 도저히 10대 임대 파열로 안 돼. 그런 사람이 4명을 봤어요. 그래서 보훈청에 가서 내 이야기해서 이거 내가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해라. 이것이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보훈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을 가져간 윤석열이 같은 사람 그런데 나왔고 이 보훈정책이 되되었으면은 윤석열이가 재앙군인에서 근로적으로 갖고 대통령도 못 되었을 거인데 이런 걸 해서 이번에 3,000조가 여러분 손에 난지 아시죠? 그러면 7조만 올려주라고 하는데 7조를 3,000분의 7로 한번 나눠보세요. 박재동님. 그 돈 좀 쓰면 안 돼요. 미친놈?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재동님이 오늘 보고서 다 작성해놨으니까 그거 해갖고 대만 3분의 1만 올려주고 원래가 재앙군이니까 보훈부가 재앙군일 때는 생겼는데 그 가족을 넣어줘야 자 보세요.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6.25 보훈가족 67만 명인데요. 지금 쭉 줄어들었어요. 10년만 있으면 이 사람들 20만 명도 안 돼요. 6.25 참전면서 돌아가죠. 그러면 보훈부가 할 일은 뭐냐? 묘지 관리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재앙군인회를 해야 보훈가족이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정치인들이 보고 표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7,100만 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365일 상하원에다가 감시원 모니터위원을 둬가지고 그 상하원이 이 재앙군인을 위해서 보훈가족을 위해서 법안을 위해서 몇 번 발의를 하고 예산 세우니 얼마를 협조했냐를 1등부터 300등까지 등수를 매겨갖고 이렇다면은 선거 때마다 10%는 전부 옷 입고 나서 당선하고 10%는 잔인하게 떨쳐버려요. 이것이 거의 100여 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백악관이 먼저 안 해요. 재앙군인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을 나오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나오지. 그렇게 트럼프하고 그 전에 바이든 제가 텔레비를 딱 트니까
첫 마디가 트럼프가 하는 일. 그래도 내가 재향군인에서 인기가 더 많이 나왔다고 이래요. 이것처럼 재향군인회가 바로 보험가족이고 재향군인회가 4.19인 이유를 알아야 돼. 제가 그렇게 개인톡을 올려갖고 톡방에서 쫓겨난 데가 5군데서 쫓겨났어. 5군데 쫓겨났어요. 이걸 정치이성이라고. 그러고 제가 기타를 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신성한 기타 친 데다가 이런 걸 올렸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이번에요 몇 백만 명한테 이걸 알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석이 알리려고 준석이한테 갔더니 11월 달에 준석이가 그때 뭔 사건이 있는지 안 만나. 그래서 천안함실로 가갖고 갔더니 흥사단 지가 아버지가 후배에 있는 사람이 둘이가 있어서 거기다 명함 주고 내가 뭔 일 있으면 이거 자기를 주마. 이번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다 줬더니 후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져 버려갖고 정신이 없어. 이정현 씨한테도 줬고 또 누구 또 제명해요. 밖에도 여러분한테만 준 것 같은데 나 다 줬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텔레비에 다 냈어요. 4명이 다 군대 안 갔었으니까 그것을 빚을 갚는 차원이라 제가 요런 해버렸더니 전부 이재명 제가 거기서 단톡방에 초대를 해갖고 5군데 나가도록 못하고 있는데 그걸 올렸다고 우리 저 김상중 부위원장님 이재명 씨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것을 세워갖고 1200만 명에 10%면 120만 표라도 얻으면 이번에 보십시오. 5% 이내에서 당락이 납니다. 박재동님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요걸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이를 돕자는 것이지 저는 정당을 가진 지가 20년이 됐어. 아니에요. 이것은 여야 진보 보수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 중도층.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이 자세히 알려면 우리 박재동님한테 다 자료를 줬어. 여기서 여러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긴 소리하고 알아먹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제가 드렸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백군기 회장이 나한테 올라가고 같이 지지성명해서 그러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해갖고 동의를 하고 이것을 하자고 할 때 내가 가서 동의를 하란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오늘 다 적으라겠습니다. 어려운 판에 여러분 한 분이 오신 거 100분이 오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가는 길에 언제든지 사람을 몰고 갔지만은 재향군인에서 지금 중앙회장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안 움직여버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될 소리 하는 시를 한 대목만 읊고 가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이 나 하나 꽃 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꽃피고 나 꽃피면 풀밭이 모두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김성대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면 내가 직접 기자회견 해보라. 네, 4.19 호남 회원님들 네 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효 시인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것 같은데. 네, 김용효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김용진 전 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규 전 조선공대 학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제 뒤에 반갑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이 축사는 한 분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광주의학대학의 오수열 학장님께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수열입니다. 여기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축사하시고 가셔야 할 분들인데 저더러 축사를 하라고 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4.19하고는
참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용 회장님께서 참 열과성을 다 바쳐서 호남 4.19에 오늘이 있기까지 참 그렇게 노래가시는 것을 보고 미력이나마 좀 도와드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 호남 4.19 회관 운영 그리고 관리하신 두 분의 급여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광주 광역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다 충당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계약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그것이 한 1억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닷새 전에 제가 또 가서 심사를 했는데 돈 1억도 안 되는 돈 그 들이면서 그 서류가 이만큼 올라오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했길래 그런 그 불합리한 점들을 좀 시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돈을 늘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리 시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깎지는 말으라고 이렇게 내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호남 4.19가 조금이라도 더 물적 재정적 기반이 좀 단단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4.19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4.19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잊혀져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히 그래도 축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 김성대 회장이 참 재향군인의 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재향군인의 그 부조리한 점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점 이런 점과 함께 좀 보훈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누구에 못지않는 그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꾸 이 얘기를 그 당시에도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향은 장성인데 영암서 컸어요. 그래서 그 영암에 참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물없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을 하고 다녀도 실무에서 얻은 지식 몇 가지만으로 전문가라고 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네. 그러니 전문가 하려면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전문가라고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내가 고향 후배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성격은 이렇게 불같아도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요. 지금도 제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한 3년 반 공부해서 이제 그 보훈 선진화 연구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가요? 그때 그 아까 이 심사위원이라고만 소개를 하던데 심사위원장이 임채환 전남대 사회대 학장님입니다. 저하고는 참 오랜 친구 사이인데 전양반 잘못했으면 박사학위 못 받을 뻔 봤어요.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성질 내려면 내라고 안 좋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또 참고 한 학기를 더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늘날처럼 보훈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 왔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관계고 또 하나는 공적인 문제로 보훈 문제에 대하여 저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계로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아까 예산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로 거론을 하시던데 저는 보훈의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 조직입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전부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직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체로서 유기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물적 토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내가 이 조직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생각, 이걸 영어로는 sense of belonging together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이 조직에 몸담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야 국가도 잘 돌아가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그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심정적 보답, 이것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해왔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보훈 문제도 일정 정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일을 사실은 전에는 잘 돌아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양만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최근에 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사는데 어려움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여기다 저기다가 전화하고 여기다 저기다 단톡방에 올리고 여기다 저기다 유인물 만들어서 뿌리고 하는 것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오면서 자꾸 그냥 뭐 연하고 오면 박수를 치라고 하던데, 박수를 치라고 해서 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것이 공감이 되면 스스로 박수를 치라고 치는 것이지 자꾸 박수 치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에 우리 김후식 선배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저런 양반들이 그때 5.18에 누가 5.18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 너 나중에 5.18 유공자 돼야, 이런 생각하고 5.18에 여러분 누가 나갔겠습니까? 아, 이건 나에게 부여된 당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맹자가 일찍이 이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어 그것을 건지러 간 사람이 내가 건져주면 저 부모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그 애를 구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조직은 그런 사람들을 현창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만에 우리는 유명한 대학이 몇 개가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있는데 대만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 여러분 보훈병원입니다. 총통도 아프면 대만대학 부속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훈병원으로 갑니다. 보훈병원을 거기에서는 영화 영자를 써서 영총의원, 대만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총통이 아프면 그 영총병원으로 가요. 시설이 제일 좋고 훌륭한 의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주 첨단에 보훈병원이 있지만 시설이 전대병원만 한가요? 조대병원만 한가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개인병원만도 못해서 거기 가면 병이 더 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산도 지원을 않고 하니까 훌륭한 의사들이 안 가.
기계가 제일 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병원만도 못 오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선열을 기리고 보온이 여러분 되겠는가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공감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비록 이 지방인 광주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만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새로 들어설 정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채택되어서 대한민국의 보건 문제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10위권, 군사적으로는 5위권에 선진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처음 깃발을 꽂으셨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고 이 운동이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한 획을 그어주기를 감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축사를 해주신 오세훈 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사를 한 분만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대 회장님의 중에서 한 분만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동 전 나주시장님 오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저더러 축사 한마디 해주라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깜짝 놀란 게 이 4.19 해관 관리 운영하는데 관리비 이력이 없는데 그걸 보조받고 있는 것이 광주시인데 그거마저도 의회나 시 집행부고 잘 조정이 안 돼갖고 힘들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성대 회장은 대학으로는 후배인데 저 친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야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나서 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갈 때 흥사단에 관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대 회장의 사고가 의식이 시대적 인식이 남다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가 이 친구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정말 열정적이에요. 존경하는 광주 지역 또 전남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제가 꼭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54년을 했습니다. 제가 26살 때 6에 국회의원 비서를 했었는데 나석호 의원 비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이 어린 국회의원 비서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상도고 전라도고 무엇이 다른가. 그때 달랐던 그 판단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분명합니다. 보수는요,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또 수천 년, 수백 년 그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우리 광주, 전남, 호남,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지역은 가치를 위해서는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 진보적 사고는
좀 안 좋은 얘기로 인필에서 야근이다. 돈만 많으면 변질이 된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김성대 우리 재향군인의 회장이 추구하는 이 나라의 기둥,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것이 재향군인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길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에 대한 생각에 강렬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제가 참 기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정말 말씀이 좀 정리는 안 되신 것 같지만 우리 김성대 회장의 국민 통합, 또 이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민족 통일 시대의 미래 대한민국이 갈 길에 대한 유일한 길은 국민 통합의 국경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정체성이 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자는데 동의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부탁드린 시간에 불구하고 멋지게 축사해 주신 현대동 전 나주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아까 다 저희가 자리에 놔둬져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낭독은 이은하운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이은하운 총동문회 주천순 특임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보훈정책 선진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김성대 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 선진화를 약속하라. 보훈정책 선진화 국민연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훈단체의 통합과 선진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독립, 호국, 재향군인, 4.19 혁명,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 뜻있는 보훈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일반 제대군인, 민주화 유공자 등 한국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 이들 보훈대장들은 여전히 사회적 보상과 정서적 회복의 미비 속에 보상과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현 보훈부 장관의 직급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국회에 보훈향군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수시로 예산과 정책을 다룰 수 있게 하시고 현 국가예산 대비 0.95%에 불과한 보훈 예산을 2%대까지 올리고 예산의 충격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대만 수준인 5%로 올려야 합니다. 일반 제대군인 1,100만 명을 포함한 현 보훈가족 67만 명 등 수혜 대상자도 확대해 최선의 예우와 보상을 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활동해오며 정치권의 이념의 갈등과 화목에 이용되어왔던 독립, 호국, 재향군인, 4.19 혁명,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서로 화합하고 진정한 조국 사랑을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통합의 마중물을 마련하십시오. 보훈단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 행사와 화합 행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우리는 이와 뜻을 함께하는 대선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보훈정책 선진화 국민연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보도자료 정말 강하고 힘차게 멋지게 낭독해주신 주천순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훈정책 선진화 촉구대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선진하는데 파이팅!